데코레이터 패턴, 장식 패턴입니다.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재미있게 is A와 has A를 동시에 사용을 해요. 동시에. 우리가 전략 패턴은 has A를 주로 활용한 거고, 관찰자 패턴도 뭐 주로 has A를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is A와 has A를 잘 활용하고 있다. 둘 다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은, 장식 패턴은 객체의 동쪽으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새로운 행위를 동쪽으로 추가해준다. 근데 여기 조금 오해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위라 그래서 갑자기 없던 메소드를 추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보통은 기존에 있는 메소드인데 그 기존에 있는 메소드를 하는 내용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전략 패턴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처럼 케이크에다가 뭘로 장식하냐 상관없이 케이크잖아요. 뭐 과일로 장식할 수도 있고, 뭐 크림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 뭘로도 장식할 수 있습니다. 뭘로 장식하든지 여러 번 장식하든지 케이크는 케이크예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장식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뭘로 장식하든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객체를 다른 객체로 포장하여 책임을 추가 변경합니다. 추가 변경하지만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케이크면 케이크를 장식하더라도 이 케이크를 원래 쓸 수 있었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떻게 장식하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쓸 수 있을 때 장식을 해야 돼요. 한 객체를 여러 번 포장할 수 있고, 포장한 순서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할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패턴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장식 패턴을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커피 예제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2번 마시는 걸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더 마실 때도 있는데, 밤에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는 이제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피 예제예요. 이 커피 예제인데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커피를 주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격 계산이 주 목적이에요. 커피 시스템에서 가격 계산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커피 전문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커피는 4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커피가 익스프레소가 있고, 디카프가 있고, 다크 로스트가 있고, 하우스 블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차이를 아시는 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커피를 시킬 때 이 커피가 뭔지는 좀 알고 마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종류가 이렇게 4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커피 자체를 어떻게 내리고 아니면 어떻게 볶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4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그냥 이 4가지 종류를 그대로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4가지 커피에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뭐 우유를 추가할 수도 있고, 라떼나 뭐 이런 거, 모카가 초콜릿이죠. 모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두유 같은 거 추가한다는데 난 한 번도 몰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크림, whip이라고 해서 크림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럼 그런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그냥 상수, 이즈를 이용해서 쭉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클래스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House blend with steam milk and mocha. 하우스 블렌드에다가 밀크와 모카만 추가한 거. 뭐 스팀 밀크하고 모카를 2번 추가한 거. 뭐 별의별 게 다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클래스 폭발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거 설계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종류의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생긴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데코레이터 패턴. 그래서 좀 무식하기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아까 보면은 여기에는 가격만 있었죠. 가격. 얘의 가격이 이제 따로예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베버리지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다가 has milk, has soy, has mocha, has whip 같은 것을 추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고객이 나는 밀크랑 모카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을 set milk, set mocha를 세팅해 주는 거죠. 부르겠죠. 그리고 나서 코스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플래그에 세팅돼 있냐 안 돼 있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컨디먼트라는 게 영어로 첨가물이라 그래요. 첨가물. 그래서 첨가물 가격은 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컨디먼트 계산 그 첨가물에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고 밑에서 이제 밑에가 이제 하우스 블렌드, 디캅, 엑스프레소 이런 거 될 텐데 쟤에다가 이제 요 첨가물 가격을 추가해서 최종 커피의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인터페이스가 무지 커졌죠. 그렇죠?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 이제 만들게 무조건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가 필요하든 아니든. 그래서 ISP 원칙에 위배되고 또 뭐가 위배될까? 뭐가 문제일까? 더블 모카 이런 거 하려는 것도 또 어려워지고요. 여기에 없는 뭔가가 또 새로운 첨가물이 들어갔다. 카라멜 뭐 이런 거. 이 카라멜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카라멜이 추가됐다. 그러면 또 헤즈 카라멜, 셋 카라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추가 요소가 생기면 새 메소드를 추가해야 하며 커스 메소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음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추가 요소들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 있잖아요. 음료에 적합하지 않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 장식 패턴을 도입했을 때 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습으로도 해볼 건데 요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익스프레소에는 모카를 추가 안 한다. 그런 거 어떻게 제한할까? 제한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 행위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되는 행위는 컴파일 시간에 고정되며 모든 자식 클래스는 동일한 행위를 상속받아야 되고요. 저걸 변경하려면은 코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OCP, Class Fee Open for Extension, 확장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수정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죠. 그렇죠? 카라멜 추가하려면 여기 수정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더라도 얘네들 자체는 뭐가 돼야 돼? 영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가 이런
첨가물들을 처리하더라도 얘네들한테는 영향을 안 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OCP가 되는 거죠. 확장은 가능한데 얘는 수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OCP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솔직히.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코드를 수정할 수 없다. 그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많은 패턴들을 활용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OCP가. 그래서 많은 패턴이 이것을 가능해 주게 해주고 데코레이트 패턴이 되게 좋은 예다. 물론 스트레지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지 패턴도 날다가 로켓을 날고 싶다. 풍선을 날고 싶다. 오리 클래스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전략만 새로 만들면 오리가 풍선을 이용해서 날 수도 있고 다른 걸 이용해서 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OCP에 충실하게 구현하려면은 보통은 헤즈에이를 이용해야 되고 루스리 커플링이 중요하다. 여기서 루스리 커플링은 DIP를 생각해서 이 클래스가 의존하는 게 구체적인 타입이면 안 돼요. 구체적인 타입이면 절대 OCP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상 타입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헤즈에이가 가리키는 거에 바뀜으로써 뭐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 데코레이트 패턴.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다크 로스트 with 모카 앤 휘프예요. 초콜릿과 크림을 추가한 거예요. 다크 로스트 커피에. 그러면은 다크 로스트 커피가 있는데 얘를 포장을 합니다. 원래는 얘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가격을. 근데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모카를 이용해서 다크 로스트를 포장합니다. 이 포장된 결과는 얘가 쓸 수 있는 데와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베버리지 타입이면 포장된 것도 무슨 타입이어야 돼? 베버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장된 것도 베버리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되고 나서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포장된 바깥 레이어에 있는 코스트를 불러요. 그럼 여기서 뭔가 계산하고 얘한테 넘기고 얘가 계산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필요한 만큼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되고 나서는 이 포장된 전체 클래스 이 객체는 어떤 요 내부적인 객체가 쓰일 수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모든 객체들에게 다 어떤 공통된 기능을 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에 만들어진 객체들 중에 얘한테는 어떤 책임, 얘한테 어떤 책임을 따로따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장식하는 원래 객체와 동일한 타입이어야 돼요. 장식하는 원래 객체와 동일한 타입이려면은 다크 로스트라는 이제 얘는 다크 로스트예요. 그리고 얘는 크림이에요. 얘는 장식자예요. 얘는 음료예요.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 무슨 타입이어야 돼? 여기 베버리지라는 게 있으면 얘는 베버리지 타입이에요. 모든 커피는 다 뭐 디카프도 다 베버리지 타입이에요. 그럼 얘도 무슨 타입이 돼야 돼? 얘가 쓰이는 어디 곳에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디에 타입이어야 돼? 베버리지 타입이어야 돼. 그러면 장식된 애가
똑같은 타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도 뭘 써요? 그러니까 동일한 타입이 되게끔 만드는 거는 무슨 관계? is A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장식하는 애는 누구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다른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장식하는 애는 어떻게 얘가 갖고 있을까? is A가 아니라 뭘로? has A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자라는 거는 원래 이 장식된 애가 케이크 돼야 되려면 인터페이스는 뭐여야 돼? 케이크 돼야 돼. 크리스마스 트리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야 돼. 그렇게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걔를 장식자를 어떻게 똑같은 타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해요? is A를 활용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요 장식자들은 뭘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장식하는 대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has A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객체는 여러 개의 장식자로 장식할 수 있는데 장식자는 책임을 보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구현할 때 장식된 객체에 해당 메소드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F라는 메소드의 어떤 책임을 동쪽으로 변경시키면은 얘는 여기에 뭔가 추가하거나 여기에 추가하거나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가 장식하고 있는 애의 F 메소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보통 사용이 된다. 새 메소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면 원래 객체 대신에 사용하기가 또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는 P라는 걸 도입했어. 그러면 이 타입에는 P라는 게 없죠. 그럼 얘를 활용하기가 불편하잖아. 왜냐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장식된 애는 계속 쓸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애들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로 생각하는 커스트인데 이 커스트를 계산하는 방식을 동쪽으로 계속 바꾸겠다는 거예요. 장식된 애들이 추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동쪽으로 실행식의 객체를 장식할 수 있고 보통 장식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장식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의 얘, 커피 예제는 장식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 계산하는데 모카를 2번 추가하는 건데, 이게 모카로 먼저 하고 뭐 나중에 하든지 간에 가격 계산은 상관이 없겠죠. 모카 한 번 추가하는데 200원이면 이게 추가한 순서 상관없이 총 계산은 2번 추가했으면 400원이 되겠죠.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트 패턴을 다른 말로 래퍼라고도 합니다. 래퍼. 근데 자바에서 말하는 그 래퍼 클래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바에서 보통 말하는 래퍼 클래스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포장해 주는 거죠.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혼동하시면 말고 새로운 책임보다는 기존 책임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있다. 새 책임에 추가한 측면에서는 has A.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is A. 그래서 is와 has A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responsibility를 동쪽으로 추가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flexible alternative, 유연한 다른 대안을 제공해 준다. 상속을 통한 확장하는 것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아까 문제가 됐던 요 클래스 폭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할 객체 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틀. 그걸 컴포넌트로 말하고요, 보통.
그 다음에 장식할 구체적인 타입들이 있어야 돼요. concrete component. 여기서는 얘네들이 뭐예요? 디카프, 뭐 엑스프레소, 하우스 블렌드, 뭐 이런 거예요. 다크 로스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장식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식자들은 컴포넌트를 상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로 포장된 애도 여기서 쓰일 수 있어요. 컴포넌트로. 컴포넌트 쓰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뭘 유지해요? 장식된 애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애는 얘일 수도 있고 얘로 한번 장식된 애일 수도 있죠. 이미. 그리고 이것들을 대표하는 중간에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도 왜 필요한지, 있으면 어떤 효과를 할 수 있는지도 요 장식 패턴을 살펴볼 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요소들은 장식할 구체적인 타입, 장식자들. 그리고 장식자들과 얘네들은 둘 다 결국에는 쟤의 하이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장식자들은 안에 저 컴포넌트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게 커피들, 커피에 추가할 수 있는 첨가물들, 우유, 초콜릿, 두유, 그리고 크림, 뭐 이런 거. 이 말고도 뭐 카라멜 뭐 등등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는 어디냐?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는 지금 EL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임포트해서. 그래서 커피 01 저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클래스 관계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얘와 같이 베버리지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이고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가 돼요. 이제 우리가 뭔가 커피의 가격을 접근할 때 사용할 타입은 베버리지 타입이 됩니다. 베버리지 타입. 그러면 이 베버리지 타입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종류의 커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설명하는 문구가 출력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이 출력이 돼야 돼요. 가격이 두 가지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description이라는 거와 cost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description은 기본값으로 저런 걸 해놨고요. 이름 없는 음료, unknown beverage 영어로 그렇게 해놨고, cost는 abstract method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가격은 얘가 절대 모르니까 뭐 밑에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가격이 필요하다. 가격. 그러면 어떻게 구현해요, 여러분들? 어떤 클래스가 특정 가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현해? 멤버로 뭐 int 해서 하겠죠. 다크 로스트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set description에는 다크 로스트 커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00 여기다가 찍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에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놓고 return 1200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런 차이 없어요? 아니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멤버 변수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멤버 변수로 하면 뭐 얘가 상수면 public static int
cost equal 1200. public static final. int cost 1200. 이렇게 놓고 여기서 int cost에서 return cost 하면 되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해라. 여러분 보고. 저보고도 프로그램 하라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네. 상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아예 얘를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제 스타일이면 상수네. 그럼 코스트 필요하면 그냥 코스트 접근해. 수정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상수 데이터일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놓지 않고 코드를 통해서 상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120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종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토요일 날 뭐 있었지?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경시대회. 그 프로그램 경시대회에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서 경시대회 때 고스톱 프로그램이 이제 문제로 나갔어요. 문제 중 하나가 고스톱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고스톱 프로그램. 근데 고스톱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일자리도 있죠. 일자리. 1. 고스톱 다 알죠? 그러면 얘가 A, B, C, D 1A, 1B, 1C, 1D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얘가 1광,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홍단인가? P고, 얘네들은, 그쵸?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데이터를, 얘가 1A인데, 요 첫 번째는 또, 그 숫자로 나타내면 0, 1, 2, 3이에요. 0, 1, 2, 3. 근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정보도 필요하고, 이 정보도 필요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요 각각에 또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클래스 카드 하면 요거를 요 앞에 있는 1값을 months라고 합시다. 12달 months. 그래서 int months 그리고 int character type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카드를 생성자에서 만스랑 타입을 받아서 얘네들 세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int number 뭐 아니면 index 해가지고 그 카드 int months int type을 받으면 여기서 얘네들 세팅하고 넘버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어쨌든 요 두 개 갖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나중에 이 넘버가 필요하면은 뭐 이런 함수 만들어서 public int get number 이렇게 짤 수 있죠. return number 이렇게 짤 수 있는데 이거 자체 없애고 요 코드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놔도 되죠. 상관없죠.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면 얘 계산은 언제 해? 한 번 하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은 늘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없애고 여기다가 계산식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공간은 줄어들죠. 공간은 줄어들지만 어때? 매번 요거 불러줄 때마다 어떤 계산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얘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 데이터를 클래스의 어떤 구조체의 멤버로 유지하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나이브한 방법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간만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데이터 값을 멤버로 유지할지 리턴해서 여기서 식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늘 그 두 개의 possibility는 알고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1200을 때려 넣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만약에 다크 로스트의 가격이 1200에서 1500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이거 코드 수정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수정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거가 이제 좀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려면 또 별도 방법 써야 되겠죠. 별도 방법 써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이 예제를 떠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멤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멤버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리턴 값을 통해서도 충분히 언제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최적화될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최적화될까? 얘 호출될까요? 얘 호출될까 안 될까? 호출될까 안 될까? 이런 건 절대 호출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인라인 하겠죠. 컴퓨터 최적화할 때. 코드 최적화할 때. C++은 여기 인라인 써주면 당연히 호출이 아니라 거기다 덤핑 해주겠죠. 그렇죠? 자바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당연히 인라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거야. 이게 함수로 돼 있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커스텀하면 다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하나 제가 이 코드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고요. 하우스 블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바뀌고 코스트 값만 바꿔준 거예요. 자, 컨디먼 데코레이터가 뭐냐면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 동네가 있고 장식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졌네. 장식자들이 있어요. 장식자들. 그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되는데 얘를 추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얘를 추가함으로써. 그거는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밀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크. 여기서 밀크는 extends condiment decorator를 상속받고 있고 condiment decorator의 부모는 누구예요? 베버리지죠. 결국은 밀크도 무슨 타입이야? 베버리지 타입이야. 근데 내부적으로 뭘 유지해요? has A로 베버리지 유지합니다. 그리고 description은 원래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애 플러스 우유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격은 자기가 포장하고 있는 애 더하기 500원입니다. 밀크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 밑에 건 되게 작게 나오네. 여기서 보면 하우스 블렌드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객체는 무슨 타입으로 받았어요? 하우스 블렌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즐겨 쓰는 베버리지 타입으로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뉴 모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인자를 뭘 줬어요? 방금 만든 하우스 블렌드 줬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 블렌드에다가 모카로 한번 포장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뭘로? 휘브로 포장했어요. 그 다음에 모카로.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하우스 블렌드 커피 모카 크림 모카 해가지고 총 가격이 1,900원이 됐어요. 200, 500인가? 몰라. 가격은 보시면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다크 로스트고 모카 밀크 이렇게 되면 다크 로스트 커피 모카 우유에서 가격이 똑같네. 1,900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개로 포장할 수 있고 하나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끝난 이 베버리지한 객체는 아까 그 그림으로 제가 그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는 이 객체를 처음 객체를 한 장에 포장했고
또 포장했고, 또 포장하고, 원하는 만큼 포장을 할 수 있고, 결국 몇 번 포장하나, 몇 개를 포장하나, 몇 종류 포장하나, 최종적으로는 다 커피고요. 그 포장된 거에 의해서 가격이 저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는 없지만, 밀크, 모카, 휘만 있지만, 소이를 추가한다고 해서 다크 로스트나 하우스 블렌드나 이런 것들이 수정될 필요가 없어요. 카라멜 추가한다 수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뒤돌아가서 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까 보시면은 베버리지 이코르 베버리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뉴 모카 베버리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beverage instance of beverage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참이야 거짓이야? true죠. 그렇죠? 여기서 요걸 해도 또 true죠. 근데 여기서 beverage instance of condiment decorator 하면 이건 true일까 false일까? false 되죠.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하면 new 모카니까 현재 얘가 가리키고 있는 타입은 객체는 컨디먼 데코레이터가 맞죠? 응? 아니야? 맞잖아. 얘가 이렇게 쌌는데 얘는 다크 로스트라는 애고 얘는 모카라는 애예요. 그리고 모카는 컨디먼 데코레이터의 자식 클래스야. 물론 모카는 베버리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컨디먼 데코레이터이기도 해요. 즉 뭐냐 하면은 얘를 하나 중간에 두면 뭐하고 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쪽 장식해야 되는 애들하고 장식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타입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하나 추가함으로써 얘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돼요. 그렇죠? 얘가 없어도 요 4개와 얘 4개 가지고 아까 했던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식된 애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얘가 베버리지 그러니까 고유의 얘네들인지 아니면 컨디먼 데코레이터 장식된 애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타입이 생겨요.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요것도 처음 보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컨디먼 데코레이터의 부모는 베버리지입니다. 베버리지. 그 베버리지의 get description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 메소드였어요. 이 get description이 여기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디먼 데코레이터에 가면 그걸 다시 뭘로 만들어놨어요? 추상 메소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거의 효과는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기 휘, 모카, 밀크 이런 애들은 뭘 해줘야 돼? 반드시 뭘 정해줘야 돼? get description을 재정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즉 중간에 이런 걸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게 1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식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들을 강제화시킬 수 있어요. 커스트는 위에서부터 앱스트랙트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되죠. 근데
베버리지에다가 get description은 어떻게 해놨어? 구현해놨어.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쓰라고. 구현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구현 놓다 보니까 컨디먼 데코레이터들, 이 휘비나 모카들은 구현 안 해도 문법 오류는 안 나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문법 오류 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F가 있고, F 메소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돼. 근데 어떤 애들은 얘 그냥 갖다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B라는 애를 만들어서 풀을 추상화를 해주면 새로 제정이 안 해놓고는 안 되는 거죠.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없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때 불필요한 거 없애주기 위해서 빈 매수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받으면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애를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서 요 메소드를 어떻게? 추상 메소드 여기서 이런 액츄얼 메소드 바꿔버리면 이 애들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구현하게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효과가 요 놈에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더 둔 이유. 둠으로써 이 예제에서 얻게 되는 자, 아까 설명한 거 다시 반복하면 얘네들과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장식자와 장식될 수 있는 타입 구분이 명확해지고 또 장식자가 반드시 정의하는 메소드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상속 관계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뭔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바꾸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중간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용도 여기에는 get description이 추상 클래스가 아닌데 여기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닌데 추상 메소드 바꾼 거 요것도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니까 이 패턴 말고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요거죠. 2,100원 뭐 요런 이제 데이터를 멤버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냥 함수로 구현해 가지고 그 함수에다 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한 팁으로 알아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유지하면은 멤버가 유지되는 거고 공간이 차지하는 거고 여기에 유지하는 거는 코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메모리하고 코드 메모리 또 다른 거죠. 그거를 잘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장식자는 isA를 통해서 제공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만들고 장식 자체는 뭘로? hasA를 이용해서 장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다양하게 장식할 수 있겠죠. hasA를 써야지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로 좀 구현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번 예제는 과연 이게 장식 패턴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식 패턴을 보여주는 예제로는 참 재미난 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이해해야 되겠죠. 장식 패턴이라는 게. 근데 이런 문제에 만났을 때 반드시 장식 패턴을 써야 되냐?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뭐 추가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략 패턴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컨디멘트를 뭐 유지하냐에 따라서 첨가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첨가물을 컨디멘트라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컨디멘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2,100원만 될 거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코드를 통해서 또 잠깐 보여드리면 두 번째 건데
베버리지라는 곳에 컨디먼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컨디먼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를 유지하고 이제 get description이나 cost 여기 안 가려져 있네. 짜증나게. 그래서 컨디먼 첨가물들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죠. 또 여기에 기존까지는 우리가 모델링 했던 컨디먼트도 새로운 컨디먼트로 만들면 애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OCP에 별로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합계를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금액은 무슨 금액이 돼? 첨가물 대 합이 되겠죠. 그래서 베버리지 코스트는 밑에서 뭐 다크로스나 하우스 브랜드에서 요 값에 더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헤즈 밀크, 셋 밀크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 헤즈 밀크, 헤즈 거를 없애고 하나로 그냥 통일한 거죠. 통일한 거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출력할 때 여기서는 기존에는 커피, 모카, 크림, 모카 해가지고 그냥 장식된 순서로 출력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트 해가지고 출력해 줘가지고 커피, 모카, 모카, 크림 뭐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스트림 써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다크 로스트는 뭐야 이거? 안 고쳤다.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슈퍼춘 커스트가 돼야 이제 위에서 빵원이 오면 1200원인 거고 첨가물이 있으면 첨가물들의 합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계산이 되겠죠. 컨디먼트들은 이제 얘는 그냥 컨디먼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컨디먼트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디스크립션 우유 가격은 500원. 그럼 이런 것만 계속 만들면 계속 첨가물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죠. 모카 2번 안 돼. 뭐 모카 3번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장식되어 있는 거에서 제한하기보다는 리스트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금방 찾을 수 있죠. 모카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그 리스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주제가 장식 패턴을 쓰기 아주 좋은 주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예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장식 패턴을 이해하는데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예제는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장식 패턴 말고 비슷하게 OCP를 만족하면서 뭔가 같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클래스 폭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제가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거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얘네들에서 슈퍼 코스트가 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장식 패턴에 일반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클래스에 구현된 코드는 데코레이터에 의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제가 있어요. 하우스 블렌드 또는 다크 로스트에 할인을 제공하고 싶어요. 할인을 제공하고 싶어요.
뭐 하우스 브랜드는 전체 가격에 이번 주에는 10% DC, 뭐 20% DC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해? 우리가 장식해 놓은 거는 최종 타입은 무슨 타입이에요? 베버리지 타입이고 컨님은 데코레이터 타입이에요. 겟클래스 이용해더라도 이 포장돼 있는 이 맨 안쪽에 있는 타입이 뭔지는 바로 접근할 수 없죠. 근데 다크로스에 할인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식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안쪽으로 와서 맨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다크로스인지 디카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는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구현 안 될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겹겹으로 쌓여있는 장식대 내를 있을 때 얘가 하우스 브랜드를 장식한 거면 25% DC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기능을 제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 어? 어. 어떤 함수를 만드냐 이거지. 결국은 한 가지는 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런 요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어?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포장한 거 달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가 그 포장한 거 달라 그러고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가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안에 있는 애는 뭐예요?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소드를 뭔가를 get beverage라든지 아니면 get 안쪽 레어 그걸 해가지고 파일만 써서 계속 안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면은 걔의 타입이 뭔지 보는 거야. 그래서 걔가 다크 로스트면 할인 적용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솔직히 좀 번거로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얘가 다크 로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서치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걸 만들지 않고도 지금 상태에서도 얘가 다크 로스트인지 디카프인지 뭔지 알 수 있어요. 어? 어? 리프렉션을 갖고는 못해. 그것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리프렉션을 뭘 돼? 그건 아니고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뭘까? 우리가 베버리지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얻을 수 있어요? 에? 이름을 디스크립션 얻을 수 있죠. 그럼 디스크립션에서 뭘 검색해 보면 돼? 다크 로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겹겹이 만들면서 얘가 출력해 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크로스 콤마 모카 콤마 뭐 나와요. 만약에 이 디스크립션에 이 정보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그 디스크립션을 보면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 장식한 애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종적인 애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보고 그 정보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기서 제공해주는 가격 갖고는 뭐 추측이 안 되죠. 가격 갖고는. 왜냐하면 장치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야지만 가격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디스크립션은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게 기계적인 거 아니야. 다크로스 콤마 모카 콤마 크림 콤마 모카니까 모카가 2번 됐는지 크림이 1번 됐는지는 이쪽 안쪽 들어가면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 뭐 갖고 할 수 있어? 디스크립션을 이용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해 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갖고 있는 정보가 뭔지로부터 먼저 생각해서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나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식돼 있을 때 어떤 애로 장식돼 있고 또 얘가 뭔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용에 따라 다를 텐데 이 예제에서는 그래도 디스크립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어요. 그 디스크립션 가지고 있으면. 즉 실제로 밑에 가보면서 뭘로 장식되어 있는지 보지 않고도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중과기업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 이거는 우리처럼 뉴 여러 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해 볼 건데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데 늘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해야 돼요? 장식을 해서 생성해야 돼. 고객이 와서 저는 하우스 브랜드에 더블 모카 주세요. 그러면은 띡띡띡 누르면 포장해서 이 객체를 만들고 커스트를 불러서 가격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작업이 선행되냐면 포장하는 작업이 선행돼요. 그럼 이 포장하는 작업을 사용자가 기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포장해주면 뭘 만들어주면 돼? 그 생성 과정을 추정해주는 함수를 그 팩토리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런 생성에 관한 추정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 패턴 통해 극복 가능하고 요거 아까 그 얘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도 그 수업 실습에 해볼 건데 그 생성 과정을 추정화해서 생성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reate instance 뭐 dark roast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주면 여기에 맞춰서 안에서 띠리리 장식할 텐데 이때 이렇게 띠리리 장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프렉션이 써야 되는 거지. 응? 네가 방금 말한 예로부터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그 문자열 갖고 객체 생성하려면 자바에서 뭘 쓸 수 있어요? 리프렉션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렉션이라는 걸 써서 한번 요것도 실습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식 패턴을 설명이 아까 한 얘기인데 그 인터넷에 그 요즘 보면 유튜브 많죠. 유튜브가 하도 진짜 많은데 그 제가 봤던 그 디자인 패턴 관련된 유튜브 강의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그 헤드 퍼스트 패턴 갖고 강의를 해요. 그 유튜브에서. 그게 되게 재미난 애인데, 재미나게 강의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책에 있는 여러 예 중에 이 예제가 제일 후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시간의 차이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계산이 항상 덧셈이야. 곱셈도 필요 없고. 근데, 프로퍼티 디퍼런스가 아니라, 비헤비어 디퍼런스가 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는 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건 곱셈, 어떤 건 덧셈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죠? 아까와 달리 순서가 중요해지잖아요.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에 또 장점이 있고 복잡한 거에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복잡해질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 비헤비어 디퍼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방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뭐가 중요해질 수 있다면은 포장되는 순서가 어떤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응용인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제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포장한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덧셈이니까. 처음에 목화를 했나 나중에 목화를 했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덧셈 곱셈 막 들어가게 되면 순서가 되게 언제 곱하냐에 따라서 최종값은 달라지겠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장식장 간에 알고 있는 차이가 있을 때 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그 자바 라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들을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장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있고 그 위를 버퍼드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또 뭘 포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뭐 압축하는 거, 뭐 암호하는 걸로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언제 컴프레션 하냐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써서 내가 원하는 스트림을 쫙 만들면 그 스트림 통하면은 저절로 컴프레션 되고 저절로 암호화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조합을 쓸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요 예제. 뭐 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GUI에서 윈도우에 뭐 그 윈도우 자체 포장할 수 있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그 인터넷 보면 나오는 예제가 스크롤 바로 포장하는 거. 스크롤 바로 포장하든 안 하든 윈도우잖아. 창이잖아요. 그 창을 뭐 메뉴로 모델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그 전체는 뭐야? 윈도우다. 그거를 이제 그 GUI 개념을 우리가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 예제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IO를 해보셨으면 이거 계속 써왔던 걸 거예요. 버퍼링 한다든가 뭐 하죠. IO 스트림 할 때 뭐 오브젝트 IO 스트림 또로 포장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맨 밑단에는 바이트 레벨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버퍼링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뭔가 더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포장해서 우리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할 때 이것도 장식 패턴 저것도 장식 패턴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장식 패턴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인터넷에 이제 디자인 데코레이터 패턴을 찾아보면 다양한 예제들이 나오는데 핸드폰 얘기도 나와요. 근데 핸드폰은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내가 포장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예제들이 되게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직방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 밖에 여기는 대부분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방을 내가 구한다. 원룸을 구한다. 그럼 원룸을 구할 때 조건들이 막 생겨요. 퍼니쉬가 다 돼 있나 안 돼 있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들을 계속 뭔가 포장을 해서 결국은 방 하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내가 그 장식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장식한 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장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장식해 놓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게 뭘로 장식했는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식 패턴으로 이런 종류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조합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포장해서 만들 수 있는데 포장해 놓고 나서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뭐 애완동물은 가능하고 욕실은 왜 샤워 시설이 있고 뭐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이 안쪽을 자꾸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조합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모델링 겉에 어떤 최종값을 가지고 뭘 해야지 얘가 뭘로 장식되어 있는 건지가 중요해지고 그거를 뭔가 검색을 해서 구분해내고 할 때는 이 포장하는 게 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뒤져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올바른 예제인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장식 패턴으로 뭘 모델링하면 재밌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얘도 아닌 거다. 이런 것도 별로 아닌 거다라고, 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요번 예제와 관련해서 커피, 동일 장식자를 여러 번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커피에 모두 장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제 만든 예인데, 제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더블 모카는 오케이지만, 트리플 모카는 안 돼. 서비스가 안 돼.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응용에는 안 돼 있어요. 소이는 한 번은 가지만 더블 소이는 안 된다 그러고, 익스프레소에는 휘입을 추가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제한들을 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실습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전 객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장식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요거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디스크립션에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있다. 이 예제는. 근데 다른 예제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다 들어가면서 늘 검사를 해야 지금 모카로 장식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야 이거? 그리고 이런 제한을 했을 때 어디다가 제한을 두냐? 그 제한하는 코드를 어디다 두냐? 개별 장식자에다 구현하냐?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거 다 실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코드 중에 이런 거 만나면 어떨 때 데코레이트 패턴을 써서 좀 리팩토링 하면 좋냐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빼내면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냐? 여기서 보면 버퍼에서 스트링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디코딩. 근데 if 문이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뭘로 만들어요? 데코레이터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데코레이트 돼 있으면은 뭘 해? 디코딩을 하겠고, 데코레이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디코딩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에 어떤 요소는 매번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매번 하는 건 아니면 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if 문으로 돼 있겠죠. 그럼 이런 요소는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빼낼 수도 있다. 그럼 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만들어요? 데코레이터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데코레이팅이 돼 있으면은 if는 없는 거지. 뭐 얘가 돼 있으면 먼저 데코레이팅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처음으로 얘가 structural한 N이에요. structural. 구조적 패턴. 기존에는 behavior 패턴들이었고 요번 거는 structural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structural 패턴이라는 거는 여러 클래스를 되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structural 패턴이고요. 코딩이 단순해지며 클래스의 응집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응집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클래스 응집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여기에 등장한 클래스는 이런 애들 있죠. 장식되는 애들. 얘네들도 응집력이 높아졌고
왜? 별거 없잖아요, 이 안에.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엔 뭐가 있어요? 장식자들 있죠. 장식자들인데 이 장식자들은 어때? 휘, 목학, 밀크 이더예요. 그럼 얘네들도 응집력이 무지 높은 애들이에요. 단순하잖아요. 밀크 하나, 휘 하나. 어?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응집력 있는 클래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조합돼서 어떤 큰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장식 대상도 그렇고 장식자들도 응집력이 매우 높다. 딱 한 가지 아주 미니멀 일만 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보다 유한해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제거도 가능한다는데 제거해야 될까? 어? 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답이 거기 있었어. 예를 들면 다크로스 모카 휘 모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객체를. 근데 갑자기 고객이 모카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이 객체 버리고 다크로스트 모카 휘 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터넷 뒤져보면 알겠지만 데코레이트 패턴은 제거하는 기능은 원래 필요 없는 거다. 어? 제거할 것이 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복잡한 코딩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할 것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냥 잘못 만들었다. 그 객체 날려버리고 딜리트 해버리고 새로 만들면 코드가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도 가능한데 이 제거라는 게 모카 휘 모카 했을 때 모카 빼자 그런 거는 보통 데코레이터에서는 고려할까 안 할까? 고려 안 합니다. 그래도 재미삼아 실습해서 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객체 기능 또 상태를 추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제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포장을 하는데 빔 메소드를 뻥 넣어버려가지고 그 기능을 포장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카 휘 모카인데 모카 빼는 거 그 얘기는 요 얘기가 아니랍니다. 여기는 이 제거라는 거는 그 제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렇게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포장됐을 때는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포장을 시켜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죠. 코스트를 빵 때리면서 100원으로 해버렸어. 밑에 거 다 무시하고. 그럼 코스트가 어떻게 돼? 100원 되겠죠. 그러는 게 제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클래스가 비교적 많이 정의될 수 있는데 작은 클래스들이 클래스 폭발보다는 나을 거예요. 클래스 폭발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은 응집력이 있는 작은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식해야 되는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 클래스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꼭 고민해 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의 컴포넌트 클래스가 라이트 웨이트여야 된다. 그 베버리지 클래스잖아요. 라이트 웨이트여야 된다. 걔가 무거우면은 전체적으로 무거워져요. 상속받는 애도 무거워지고 거기를 계속 장식하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얘기 빼고 요것도 이제 실습에서 한번 볼 건데 이퀄리티 테스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두 개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거냐 검사하려면 결국 어떻게 될까?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밑으로 안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밑으로 안 들어가고 하려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밑으로 안 들어가면서 하려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디스크립션 갖고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도. 이 예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다 가서 얘가 뭐뭐뭐로 장식되어 있고 최종 얘가 뭐고 얘도 뭐뭐뭐로 장식되어 있고 최종 얘가 뭐고 그래서 비교해서 아 같은 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크로스 모카 휩 모카랑 다크로스 모카 모카 휩은 같은 애죠. 같은 애인데 그거를 바로 이퀄스 메소드 만들어서 비교하는 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게 필요한 응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퀄리티 테스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코레 패턴 적용했을 때 내 응용에서 이퀄리티 테스트가 필요한 애인지 아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더 깔끔하겠죠. 필요하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